네, 지금부터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을 남북 방향으로 놓고요. 도선 아래에 나침반을 놨대요. 즉 이때는 지구 자기장에 의한 영향밖에 받지 않겠죠. 그래서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지구자기장에 의한 영향이 될 거고, 근데 나다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험에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냐면은 일단은 나에서는 스위치를 닫았대요. 회로에 스위치를 닫았대요. 즉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거고요. 이때부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기장뿐만 아니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변화시켰대요. 저항을 뭐 증가시켰든 감소시켰든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다에서는 직선 도선과 나침반 사이의 수직거리를 변화시켰대요. 도선과 나침반 사이의 수직거리를 변화시켰대요. 그리고 나침반을 관찰했대요.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됩니까? 나다라 같은 경우에 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꺾인 각도가 누군 많이 꺾였느냐 누군 조금 꺾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나부터 먼저 볼게요. 나부터 먼저 보면은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맨 처음에는 지구자기장에 의한 영향밖에 없었잖아요. 어떤 스위치 온을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스위치 온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 원래 기존에 지구자기장이 있었고 나에서 스위치 온을 했더니 나침반 자침의 방향이 어디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게 이제 토탈 자기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 전류에 의한 어떤 외부 자기장이 있을 텐데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기장 벡터를 합성하면은 이렇게 토탈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침반을 갖다가 딱 놔버리면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이 어디가 되는 거야? 이쪽이 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서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선을 기준으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엄지손가락 I, 네 손가락 전류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의 방향은 북쪽으로 흐르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장치의 A는 무슨 극성을 띄어야 돼요? 전류는 항상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라고 했었고 그 높은 전위가 이제 플러스 극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A가 플러스 극이 될 거고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다음 다의 결과를 볼게요. 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더니 얘가 더 많이 회전했어. 즉 원래는 지금 얘가 지구자기장이 여기 있었고 지금 나침반 자침이 요 각도가 더 많이 회전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더 많이 회전을 한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회전했다라는 거는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값이 더 세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값이 더 세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값이 세집니까? 우리 앙페르의 법칙에 따르면 직선 도선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뭐에 비례해요? 일단 무조건 전류에 비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해야 돼요? 이 전류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로부터 반비례해야 됩니다. 즉 저항값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에서는 저항값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요 값이 지금 커진 거잖아요. 그럼 자기장을 크게 한 건데 전류 값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옴의 법칙에 따르면 I는 R분의 V에 따르면 요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전원장치가 일정하다였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저항값을 작게 하면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더 세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값을 감소시킨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상황 볼게요. 다 상황에서는 나 상황 기준으로 어떻게 써? 얘 같은 경우는 그 회전하는 각도가 줄었네요. 이 말은 원래 여기 지구 자기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밖에 지금 휘지 않았어. 토탈 자기장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 거죠. 즉 우리는 이 수직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 전류는 다시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난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요 값을 감소시킬 거야. 즉 파란색으로 얘를 감소시킬 거예요. 얘를 감소시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류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은 도선과 나침반 사이의 간격을 멀리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렇게 멀리 하면은 외부 자기장이 감소할 거고 그 외부 자기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토탈 자기장 또한 감소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각도가 좀 더 다시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다에 대한 상황, 얘가 라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억, 전원장치의 단자는 플러스 극이다. 그쵸? 우리가 나 실험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전원단자가 플러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기억은 플러스 극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다에서 저항값을 감소했다. 그렇죠. 다에서 저항값을 감소했기 때문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기 때문에 토탈 자기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 자침의 N극도 더 많이 반시기 방향으로 휘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라 보겠습니다. 라에서는 다시 요 각도가 작아졌다라는 거는 외부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선과 나침반 사이에 간격을 멀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감소시켰다가 아니라 멀리했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래요. 그리고 방향은 항상 일정할 거고요. 근데 방향은 안 나왔어요. 표는 원점 5점에서 원점 0점에서 그 다음에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험 1이 있고요. 실험 2가 있는데 실험 1에서는 Q에 흐르는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즉 실험 1에서는 뭐에 의한 영향만 있다라는 거야. 즉 도선 P에 의한 영향만 있다라는 거야. 근데 실험 2에서는
Q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 흘려보내줬죠. I1만큼 흘려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는 뭐에 의한 거예요? P도선에 의한 것과 Q도선에 의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한번 알아볼게요. P에 의해서만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여기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쵸? 이 직선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도선의 전류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플러스 Y축의 방향으로 흘러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5점에서 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B0가 돼야 됩니다. 들어가는 걸로 B0. 저는 그래서 들어가는 걸 그냥 마이너스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B0가 될 거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Q에다가 I1의 전류를 흘려 보내주니까 여기서 토탈 자기장이 총 자기장의 그 크기가 EB0가 되었대요. 그리고 토탈 자기장의 방향도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 주겠습니다. 5 지점에서 0점 지점에서 0점이죠. 0점 지점에서 원점에서 토탈 자기장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P 전류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Q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헷갈리니까 일단 이렇게 넣고, 이때 토탈 자기장 얼마였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크기가 EB0였대요. 근데 난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했었던 P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였어요? P에 의한 자기장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래요. 그러면 Q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얘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Q에 의한 거를 우리는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 건데, 이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뭐가 돼야 돼요? B0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겠죠. 파란색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돼야 되고요. 이 전류의 세기를 한번 봐볼게요.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바로 D분의 I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D분의 2I가 돼야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거리가 얼마니? 2D분의 얼마가 돼야지 B0가 되는 거예요? 2I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류의 세기는 2I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다 풀렸네요. 기억.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죠? 이게 플러스 X 방향 맞겠고요. 그 다음에 I1은 I0보다 크다. 여기서 I1이 뭐였냐? I1이 Q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얘는 IQ 파란색 IQ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죠? 이가 EI가 되는 거고요. I0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P 도선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마였어? 그냥 I였죠. 그러니까 이 I는 I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그 다음 실험 2에서 D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EB0래요. 야, 지금까지 우리는 어딜 보고 있었어? 여길 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딜 한 판단해라? 여기서 한 판단해봐라 라는 거야. 야, 그러면은 Q도선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더 가깝기 때문에 Q도선에 의한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EB0보다 더 큰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야 되겠죠. 방향은 똑같습니다. 방향은 얘도 X가 되는 거고 얘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똑같은데 이제 전류의 세기가 센 지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더 자기장의 세기가 더 지배하겠죠. 이 I에 대한 도선 Q에 의한 자기장을 더 자기장의 세기가 더 지배하기 때문에 EB0보다 더 큰 자기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은 O로 갖고 반지름이 각각 D, ED인 원형 도선 PQ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 P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PIQ이고 전류의 방향은 시계의 방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형 도선에서 P에 의한 영향, Q에 의한 영향을 다 고려했을 때 자기장은 중심에서 0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P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난 P에 의한 걸 무조건 빨간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Q에 의한 걸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P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선 원 내부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자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파란색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 나오는 걸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은 D분의 IP 이렇게 되겠죠. D분의 IP는 뭐랑 똑같아? 이 D분의 IQ랑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가 만약에 I라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이 I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일단 3, 4, 5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Q가 더 커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10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 중심축을 지나는 평면 위에 나침반 A는 중심축을 지나는 지점에 놓고요. 나침반 B는 솔레노이드 중앙 바깥 지점에 놨습니다. 솔레노이드의 세기가 I인 전류를 흘려주어 A가 자침의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야, 자침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원래 전류를 흘려보내주지 않았을 때는 지구자기장에 의한 영향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얘에 의한 영향밖에 없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한 거야. 이렇게 회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회전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전류에 의한 외부 자기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 전류에 의한 외부 자기장 방향이 어디가 돼야 돼? 이쪽이 돼야 되겠죠. 얘가 바로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수렴하는 자기장이니까 얘는 반대 방향은 발산하는 자기장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B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발산해가지고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가 바로 외부 자기장,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되겠죠. 지구 자기장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B 지점에서 알자 자기장은 이쪽이 돼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보겠습니다. 기억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N극이고 얘가 S극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B, 내 손가락이 전류 이렇게 잡아주면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까? 전류는 바로 여기 이렇게 여기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A 방향이 돼야 될 거고요. 기억 맞고요. B의 자침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렇죠. 지금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거는 반시계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돼. 얘는 뭐야? 반시계인가 이거? B의 자침이군요. B의 자침은
지금 이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얘는 틀렸고요. A는 반시계죠. 디귿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이 I이면 A 자침에 회전하는 각은 세타보다 작아진다. 여러분들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내부에. 그리고 얘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에 비례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류의 값을 어떻게 증가시키는데 그러면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생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도 세줘야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지구 자기장밖에 없었는데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맨 처음에 요거였는데 더 커지겠죠? 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탈 자기장의 크기도 커지고요. 그리고 요 각도도 어떻게 됩니까? 더 증가해야 되겠죠. 더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볼게요. 수평면이 두꺼운 종이에 구멍을 뚫어 직선 도선을 수직으로 꽂은 후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더니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그림과 같이 나침반 N극이 세타만큼 회전하였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류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밖에 없는데 직선 도선에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그 외부 자기장, 그 전류에 관한 자기장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봐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원래 도선에 전류를 흘려보내주지 않았을 때는 지금 얘가 요거에 의한 자기장밖에 없었잖아요. 얘가 바로 지구 자기장이에요. 근데 얘가 회전했대요. 세타만큼 회전했대요. 반시계로 회전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 어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다 자기장을 합성하니까 이러한 알짜 자기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파란색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서쪽으로 작용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직선 도선의 전류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돼요? 이 위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기억,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은 어떻게 돼요?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고 이 거리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근데 니은에서는 어떻게 했어? 얘를 한번 증가시켜 보자. 그럼 이 외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지겠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요 토탈 자기장이 커질 거고 시계 방향으로 더 많이 회전할 겁니다. 세타각은 커져야 될 거고요. 디귿 나침반을 P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침반을 P로 옮기면은 R값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잖아요. R값을 증가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증가시키면은 B값은 감소되겠죠. 그래서 외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타 값은 작아지게 될 겁니다.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그림 가는 전류 I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원형 도선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때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래요. 여기서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요 전류에 의해서 이 전류 I에 의해서 이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라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걸 플러스라고 할 거기 때문에 B0라고 할게요. 그 다음 그림 나는 가의 원형 도선의 중심 P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전류 OI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놓인 것을 나타낸 거다. 이때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래요. 즉 원형 도선과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이 이 중심에서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요 빨간색 전류, 즉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얼마라고요? 플러스 B0.
그러면은 이 파란색 직선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B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장이 또 원 내부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아래가 돼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나에서 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즉 우리가 R분의 R이 아니죠. D분의 I를 우리가 B 제로라고 했을 때 직선 도선에 의해서는 이거 모르구나. 다시 지금 원형 도선의 이 거리를 R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R분의 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B0였고요. 그 다음에 직선 도선에 의해서 P점에 만들어지는 거는 D분의 OI가 되겠죠. 이 값도 얼마가 돼야 돼요? B0가 돼야 되겠죠. 이 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지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잖아. 얘는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크기 자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 이 나에서의 조건은 그대로 주고 전류의 세기만 지금 2배로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기장 세기가 얼마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한 거야? 2배로만 증가시킨 거야. 그러면은 EB 제로가 되겠죠. EB 제로가 되는 겁니다. 즉, 이 P점에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가 되니? 플러스 B0. 다음 이 직선 도선에 의해서 10I에 의한 자기장 얼마가 돼야 돼요?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EB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B0가 돼야 됩니다.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B0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세기가 각각 IA, IB인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종이면이 고정되어 있다. 점 P에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은 0이다. 야,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0이래요. 합성된 자기장은 0이고요. 전류의 방향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도선에 의해서 I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될 거고요. P점에서 I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요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장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식 쓰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 반비례하고 하나를 ET라고 했으니까 ET분의 IA라는 자기장과 얘는 루트 ED죠. 루트 ED분의 IP 자기장은, 이 자기장이 뭐야? 바로 B A에 의한 자기장이고요. 얘는 바로 B에 의한 자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지 전체 여기서의 토탈 자기장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은 ED분의 IA는 루트 2D분의 IB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IA 대 IB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얘가 뭐야? 루트 2IA고 얘가 2IB니까 얘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루트 2 대 1이 되겠죠. 루트 2 대 1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 도선 PQ가 점 ABC가 같은 간격 D만큼 떨어져서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C점의 C 전류에 의해서 다시 C점에서 전류에 의한 총 자기장은 0이다. 여기서가 자기장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점전화에서의 문제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토탈 자기장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선 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한번 A점, B점, C점에 한번 그려볼까요? 도선은 지금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B점, C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A점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Q 도선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C점에서 자기장이 상쇄돼 가지고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Q 도선 기준으로 오른쪽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Q 도선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억, 전류의 방향은 P에서가 Q에서가 서로 반대이다. 반대라는 걸 우리가 지금 금방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니은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볼게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요 지점을 지금 보는 거야. 요 지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요 지점을 한번 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지. P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요게 될 거고요. 그다음 Q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요게 될 거예요.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맞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거지. 먼저 RP와 RQ의 거리 차이가 아니라 그 거리 간격 누가 더 큽니까? RP가 3D고요. RQ는 D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돼? RP가 더 커야 돼.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IP에 흐르는 전류가 IQ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 커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IP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였어? I였습니다. 즉, IQ는 I보다 더 작은 전류가 흘러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센 전류에서 멀고 좀 일반화 시켜 보자면은 어떤 강한 전류, 센 전류에서 멀고 그리고 약한 전류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뭐가 생긴다? 바로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전류가 굉장히 크면은 그 전류에 의한 그 자기장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그 공간의 그 자기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세기를 약하게 해줘야지 결국엔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장과 똑같습니다. 전류가 센 지점에서 먼 지점에 자기장이 0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장이 0이 되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전류가 상대적으로 얘가 더 세야 되겠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B 지점에서는 지금
B 지점에서는 지금 서로 들어가는 방향이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고, C 지점에서는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요 값은 같잖아요. 크기는 같기 때문에 당연히 A에서보다 B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